오늘 당신의 삶은 몇 개의 좋아요와 교환되었나요? 박사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완벽 그 자체였다. 청담동 브런치 맛집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위로 샤시진완, 우운완 쉴링, 강남라이프 해시태그가 반짝였다. 최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찍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운동복 차림의 그녀는 건강미를 뽐냈고 자기관리, 갓생러라는 찬사가 뒤따랐다. 남편 강지훈의 사업 성공으로 얻은 경제적 여유는 그녀의 피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유럽 여행 중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신상 명품백을 언박싱하는 영상,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호캉스. 팔로워들은 열광했고 서아는 그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 밖 값비싼 대리석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음식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수십 개의 좋아요 알림이 스마트폰 화면을 채웠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 지훈이 선물한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두꺼운 고전 소설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지훈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서아의 SNS 활동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관심은 때로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아프게 서아의 가슴을 찔렀다. 서아야,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나올래? 오랜만에 애들 얼굴도 보고. 오랜 친구 김민정의 전화였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민정. 서아는 순간 망설였다. 동창회라 지금의 내 모습과는 좀 안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 은연중에 자신의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어쨌든 이 화려한 삶을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싶었다. 어쩌면 민정이 가장 적절한 관객일지도 몰랐다. 결국 참석한 동창회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소박한 한정식 집에서 열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왁자지껄했지만 서아는 어딘지 모르게 이 분위기가 어색했다. 음식들이 테이블에 깔리기 시작하자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아, 참, 나 얼마 전에 남편이랑 파리 다녀왔잖아. 에펠탑 야경이 정말 말도 못하게 아름답더라. 너희도 꼭 한번 가봐. 피부 관리? 요즘 새로 나온 시술이 있는데 효과가 직방이야.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여자는 관리해야지. 지훈 씨 사업도 요즘 잘 돼서 이번에 새로 차도 한 대 뽑았어.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처음에는 우와, 좋겠다. 역시 서아는 다르다니까 라며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미묘하게 변해갔다. 민정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몇몇은 슬그머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건 서아뿐이었다. 동창회가 파하고 며칠 뒤 민정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서아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너랑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제 내 모습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 더는 너의 그런 자랑 들어줄 자신이 없다. 메시지를 읽는 서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실망? 자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네가 내 삶을 질투하는 거겠지? 서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민정의 메시지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민정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너의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민정과의 단절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배신감에 잠 못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는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삶은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은 타인의 부러움을 통해 증명되어야 했다. 그녀는 더욱더 SNS에 매달렸다. 더 화려한 사진, 더 자극적인 해시태그. 팔로워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남편 지훈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서아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조차 누르지 않았다. 가끔 서아가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와 자랑을 늘어놓으면 지훈은 피곤한 눈빛으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또 샀어? 당신 인생은 그 안에만 있는 것 같네.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서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서아는 그 상처를 애써 외면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신의 삶이 행복함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새로 이사 온 이웃 이수연을 알게 되었다.
수연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서아의 집처럼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는 직접 그린 그림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정겹게 놓여 있었다. 수연은 값비싼 옷이나 가방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꾸밈없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서아는 수연에게서 왠지 모를 이질감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수연과 마주쳤다. 수연은 장바구니 가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아 씨. 날씨 좋죠? 오늘 저녁엔 맛있는 파스타 해 먹으려고요. 수연은 서아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가식도 계산도 없어 보였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경직된 표정을 풀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수연은 그런 서아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서아 씨도 시간 괜찮으시면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커피도 대접할게요. 그날 밤 서아는 잠들기 전 문득 수연의 미소를 떠올렸다. 자신은 언제 저렇게 꾸밈 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연의 모습은 서아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부러운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뭐가 행복할까 하는 오만한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서아는 익명의 SNS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닉네임은 공허한 인형. 그곳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외로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압박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놀랍게도 그녀의 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워요.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치네요. 서아는 익명의 댓글들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위로와 공감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며칠 후 서아는 용기를 내어 수연의 작업실에 방문했다. 수연의 작업실은 그녀의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면 가득 채워진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들, 손때 묻은 그림 도구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수연은 서아에게 직접 내린 드립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얻는 소소한 만족감,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아 씨,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좋아요보다 내 마음의 좋아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연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서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은 흘러 서아의 3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서아는 이 생일 파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완벽함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강남의 가장 핫한 호텔 루프탑 바를 통째로 빌렸고 유명 파티 플래너에게 거액을 주고 파티 준비를 맡겼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골드. 그녀는 SNS에 화려한 초대장을 게시하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서아 퀸의 생일 파티 놓치지 마세요. 파티 당일 서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했다. 최고급 샴페인이 폭포처럼 흘렀고 눈부신 조명 아래 DJ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여러분, 제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 화면 너머로 수많은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쏟아졌다. 언니 너무 예뻐요. 역시 갓서아 생일 축하해요. 저도 저런 파티 가보고 싶어요. 서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 파티장은 생각보다 썰렁했다. 초대장을 보낸 수많은 지인 중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온 사람들도 서로 어색하게 흩어져 샴페인 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다. 텅 빈 좌석들이 마치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비웃는 듯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지훈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생일 축하해. 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서아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해? 이 화려한 파티? 이 비싼 선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서아는 울부짖으며 지훈의 가슴을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주변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DJ의 음악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서아의 스마트폰을 통해 SNS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팔로워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실제 상황임? 서아 언니 우는 거 봐. 안쓰럽다. 남편 표정 완전 굳었는데 설정 아니었어? 이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관종의 최후인가. 서아는 뒤늦게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방송을 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화려했던 파티는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라이브 방송 사고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고 휴대폰 전원도 꺼버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서아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방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 외로움, 공허함, 불안함, 그리고 지훈에 대한 원망까지 모두 쏟아냈다. 지훈은 말없이 서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약속했다. 지훈은 서아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고 말했다. 조금의 용기를 얻은 서아는 민정에게도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러자고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민정에게 사과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민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야, 네 진심을 믿고 싶지만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용기 내준 건 고마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민정의 말은 서아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후 서아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SNS에 자신의 삶을 전시하지 않았다. 대신 수연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주말이면 수연과 함께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땀 흘려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달아갔다. 수연의 작업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서아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낮은 자존감과 인정 욕구의 근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것은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는 더디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아는 자신의 익명 계정에 오랜만에 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공허한 인형입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인 박서아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예전처럼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화려한 명품이나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다.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수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서툰 솜씨로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있는 자신의 손이 담겨 있었다.